코로나 사태는 우리 모두에게 팬데믹의 무서움을 제대로 깨닫게 했지만 수많은 노력과 인내 끝에 이제는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5월 2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겠다고 밝혔고 집합 금지 규제도 완화되어가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처럼 한 걸음씩 평화를 되찾아가는 시점에서 새로운 질병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 정체는 한때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최악의 전염병, 천연두였습니다. 정확하게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주로 발생해온 원숭이 두창이라는 이름의 희귀병이었는데요. 영국과 벨기에 등 유럽 국가는 코로나 사태를 완전하게 수습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원숭이 두창으로 인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까지 퍼지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국내의 많은 사람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은 원숭이 두창을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한국의 놀라운 전염병 대비 태세와 개발 능력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11월 중국에서 최초 보고된 이후 빠른 속도로 확산되며 지금까지 전 세계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2022년 현재까지도 우리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있고 많은 국가들이 사투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에는 끝이 없을 것 같았던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대결에서 인간이 점점 승기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를 비롯해 영원히 코로나를 잡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을 뒤엎으며 각국은 백신은 물론이고 각종 치료제까지 개발하며 저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 길리어드의 주사약 렘데시비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효과를 보이며 FDA의 승인을 받아 정식 치료제로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렘데시비르를 나이 든 중증 환자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12세 미만 아이들에게까지 투여할 수 있게 되면서 획기적인 진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이에 뒤지지 않고 치료제 개발의 의욕을 보이고 있는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첫 국산 코로나 백신으로 개발 중인 GBP510 정식 출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임상 1상을 시작하면서 기대를 모았던 이 치료제는 지난해 8월부터 세계 6개국 4,037명을 대상으로 임상 3상까지 가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제 당국의 허가만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만약 허가가 떨어진다면 한국은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모두 국내에서 개발한 국가가 되는데요. K방역에 이어 치료제까지 속도전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 셈입니다. 이처럼 코로나와의 대결에서 인간이 승기를 잡고 있고 얼마 전부터 방역 당국의 마스크 해제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코로나는 이제 풍토병으로 변하거나 더는 위험한 질병으로 남지 않을 전망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을 향해 쓴소리를 남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였습니다. 그는 일찍이 팬데믹의 출현을 언급하며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전염병의 위협에 미리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빌 게이츠는 코로나가 전 세계에 창궐하기 이전부터 WHO 내부에 팬데믹을 처리할 수 있는 상설기구를 설치하고 각 국가들이 자원을 투입해 이를 막을 수 있게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도 그는 팬데믹을 막기 위해 막대한 금액을 기부하거나 자체 팬데믹 연구 조직을 구성하면서 각 국가에 도움을 주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는데요. 그랬던 그가 코로나 이후로 조만간 또 한 번의 팬데믹이 전 세계에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빌 게이츠는 지금이라도 팬데믹 전담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하며 연구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감기나 독감 같은 일상적인 전염병을 없애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빌 게이츠는 이와 같은 투자는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일임을 강조하며 앞으로 나타날 팬데믹에 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번에 나타날 팬데믹으로 예상한 질병은 다름 아닌 천연두였습니다. 그의 예언에 많은 이들은 다소 과한 예측이라며 들어주지 않았는데요. 특히 천연두를 가장 높은 팬데믹 후보로 꼽은 그의 예언에 대해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정부 관계자들까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천연두는 몇십 년 전에 이미 소멸된 질병이며 WHO에서도 천연두는 전멸된 균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인류가 근대 역사에서 최초로 극복해낸 질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빌 게이츠의 예언이 현실로 나타나려 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아프리카에서만 주로 발병했던 원숭이 두창의 감염 및 의심 사례가 영국과 포르투갈 등 유럽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잇따라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숭이 두창이란 바이러스에 의한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동물과 사람 사이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이었습니다. 1958년 덴마크의 한 연구실에서 사육되던 원숭이에게 처음으로 발견되었으며 천연두와 유사한 증상을 보여
원숭이 두창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1970년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인간 감염 사례가 최초로 확인된 뒤 주로 아프리카 중서부 지역에서 발견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발생한 원숭이 두창 전파는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에서 발생한 첫 확진자의 경우 한 달 전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뒤 귀국했기 때문에 나이지리아 현지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다만 영국 외에 포르투갈과 스페인, 벨기에 등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과 캐나다까지 짧은 기간 동안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명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원숭이 두창의 빠른 확산이 유럽에서 열린 두 차례의 대규모 파티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의견이 나왔지만 이마저도 추측일 뿐 정확한 원인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영국에서 20건, 스페인에서 30건, 포르투갈은 14건이 발생했고 미국과 호주, 이스라엘 등 14개 국가에서 확진 및 의심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에 감염되면 발열과 함께 두통이 오거나 근육통이나 요통, 오한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이후로는 물집이나 고름이 생기며 이러한 증상이 약 2주에서 4주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원숭이 두창의 치명률이 3에서 6% 수준으로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100명이 감염되면 3명에서 6명 정도가 감염병 자체나 합병증으로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뜻이며 현재 유행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치명률이 0.13%인 것을 고려하면 30에서 60배로 치명적인 질병이 전 세계에 유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원숭이 두창은 보통 6일에서 13일 정도의 잠복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국내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뜻밖에도 우리나라는 갑자기 발생한 원숭이 두창에 대한 대비가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질병관리청은 지금까지 미래 감염병에 대비한 진단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이미 2016년에 원숭이 두창 진단검사법 및 시약 개발과 평가까지 완료했고 질병청에서 실시간 PCR 검사를 통해 원숭이 두창 진단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원숭이 두창의 예방에 효과가 있는 백신을 3,500만 명분이나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생물 테러에 대비해 백신을 대량 구입해두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소유하고 있는 대량의 천연두 백신은 원숭이 두창에 대한 완벽한 백신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여러모로 유사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85%의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벌써 15개 국가에 퍼져나간 희소 감염병의 방비가 이토록 빨리 이루어진 것에 대해 전 세계 의료 관계자들은 어떻게 이러한 초신속 대응이 가능한지 감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덴마크의 백신 제조업체 바바리안 노르딕에서도 백신 확보를 모색하면서 천연두 백신 생산을 확대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3,500만 개의 물량을 확보해 놓은 대한민국의 준비성에는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사실 우리나라가 오래전부터 사람 두창인 천연두의 위협을 받으면서 호환마마라고 부를 정도로 극심한 경계를 해왔고 지금까지 천연두 백신의 개량을 거듭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두창 바이러스 천연두는 에드워드 제너가 우두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천연두에 저항할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백신을 개발하면서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천연두는 1977년 근절된 이후로 한 차례도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도 연구를 완전히 멈추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만은 지상 최악의 질병이라고 불리던 천연두가 테러에 사용될 수 있다는 작은 가능성을 지우지 않고 있었습니다. 국내 기업 HK노에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두창 백신을 생산하는 곳으로 2009년 허가받은 2세대 두창 백신을 대테러 대응용으로 정부에 납품하는 곳이었는데요. 1세대 백신과는 다르게 2세대 백신은 무균 배양 방식을 사용하여 시험관 내에서 배양해 제조하는 방식으로 인수공통질환 위험을 낮춘 것이 특징입니다. 이 기술을 이용해 질병관리청과 국립보건연구원은 두창 백신을 기반으로 한 마이크로니드령 백신 패치 양산 기술을 확보하며 천연두 문제에 있어 앞선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와 더불어 3세대 백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어 2세대 백신의 부작용과 독성까지 줄인 최신 기술에 한국이 투자하고 있었던 것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HK노에는 코로나 사태를 지켜보면서 향후 천연두가 이와 같이 대규모 팬데믹을 일으킬 가능성을 내다보고 기술 개발에 투자를 계속해왔다고 밝혔는데요. 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관련 대응에 새삼스럽지는 않다고 언급하며 국내에서 천연두 분야는 HK노엔을 따라올 수 없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대비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로 인해 혹시라도 원숭이 두창이 한국으로 흘러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차단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한국이 K방역으로 전 세계의 찬사를 받았던 것은 방비를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방역 능력과 천연두 대비 기술 개발에 박수를 보내며 어떠한 전염병에도 굳건히 대처해 보다 많은 사람들을 팬데믹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